아, 이제 집값 폭락하고 떡락한다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인들이 많겠죠. 집값이 떨어지고 하락한다는 이런 원인들. 지금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시점에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뭐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악재,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규제가 또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방향으로, 거기에 또 양도세율이 6월 이후에는 또 강화가 되죠. 또 중과가 되고. 그래서 6월 전에 급매물이 쏟아진다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5월 말로 지금 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급매물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공급 폭탄, 입주 물량 과다 등등등 해서 이제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떡락한다, 이제 기다려라, 이제 곡소리 난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가 좋고 실거주 지역민들도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께도 인기 좋은 지역 있죠.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상권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상승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그 전까지는 매매가 영향이 많이 줬었는데,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인기가 좋고, 근데 전세 물량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전세가마저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고 그걸 또 밀어 올리는,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는 지역이 많더라. 근데 이제 위에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유들 때문에 이제 폭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하락론자들 말이, 지금 이제 집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면, 그러면 이제 어딘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임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전세 살든 월세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세 물건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전세 자금 대출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와, 이거 전세 물량도 없어, 내가 원하는 동의 위치에 그런 해당 단지의 동호수도 없어, 전세 가격은 계속 막 올라가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폭락론자, 하락론자들이 집값 폭락된다, 망한다, 이제 끝났다, 대폭락이다, 투기꾼들 곡소리가 나온다, 이제 끝물이고 물량 터져 나온다,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데, 기다려라 했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도 우리가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역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0년 전에도 기다려라 했는데, 10년 전 또는 5년 전에도 존재했었죠. 계속적으로 기다려라. 근데 이 정부 들어선 2017년도부터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기다리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기다려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라는 얘기라는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1년까지만 기다리면 뭐 어떻게 될 것일, 이런 뭐 것을 쫙 이렇게 분석해서 내놨다라면, 2년까지만, 또는 요즘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2+2죠. 그래서 4년 정도 있다가 그때 가서 사라 했을 때, 이런 것만 분석 자료가 정확하게 예측돼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겠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기다리라,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샀다가 근데 집값 떨어지면 말이야, 너 책임질 거야? 근데 반대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집값 폭락론자 말 듣고 내가 기존에 있던 집도 팔고, 또는 지금 사지 말고 내가 나중에 집값 이게 좀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있죠. 오르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오르면, 또는 전세값이 더 오르면, 그 전세가 감당할 수준이 안 돼가지고 나는 여기 살아야 되는데 외곽으로 더 밀리고, 회사 출근도 더 멀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이건 누가 책임지죠? 과연? 근데 이제 그들이, 그 폭락론자, 하락론자들이 전세금 더 올라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그 사람이 덜 성숙되고 이런 바보 같고 무책임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큰 성인이 무슨 뭐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리저리 내가 공부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시장에도 내가 나가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도 한번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투자하고 내 집 마련 하라고 하는 쪽이 있죠. 이쪽이 한 몇 배는 더 힘들 거라고 제가 보는데, 내가 이제 월급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모아야 되겠죠.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나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되고, 임장도 다녀봐야 되고, 부동산 소장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김에 내 아파트가 자산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지역, 가격 그래도 하락
하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됨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방어가 되는 곳에 그래도 내가 실거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고. 근데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알아봐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비용 투자, 노력 투자 다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안 그래도 직장 왔다 갔다 힘들고 말이죠. 돈 벌려고 직장에서도 힘든데 퇴근해서도 이걸 알아봐야 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도 알아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봐야 되고 유튜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술로 한번 들어봐야 되고 책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거를 해야 되는 선택인 거죠. 이 선택은요. 반대는 아까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내 집만을 하거나 일단 사라는 이런 의미고 반대 완전 반대 아까 이제 폭락론자 이런 하락론자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또는 현금 보유만 해라 또는 기다려라 아니면 팔아라 사지 마라 이런 얘기했죠. 이게 상대적으로 아까 거기 전자보다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세금 공부도 안 해야 되고 정책 공부도 안 해야 되고 저 뭐 부동산에 뭐 저쪽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했건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했건 정부 국토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 뉴스도 안 봐도 되고 투자 공부 안 해야 되고 유튜브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내가 임대로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나 이것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전세만 살 수 있으면 월세는 솔직히 우리가 안 되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매달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웬만해서는 월세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만 잘 계속적으로 내가 큰 부담 없이 급격한 상승 없이 내가 안정적으로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음에 너무나 쉽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서로 응원하고 으쌰으쌰하고 저 폭락론자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고 와 나 곧 저렇게 될 거야. 물 떠놓고 빌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집값 떨어져라 있는 놈들 다 죽어라 곡소리 나라 그때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난 모르겠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현금 보유만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전자의 선택에 따른 그런 뒤에 후폭풍이라든지 해야 될 것보다는 이것이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두 가지 선택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이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후자 쪽에서 전자 쪽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사지 않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전자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거 안 되겠다 집 사야 되겠다 더 이상 저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내가 영끌이라도 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정부 특히 부동산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고 전세가까지 폭등됐죠. 전세 매물 실종되고 말씀드려도 전세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다 저들 말만 듣고 기다려라 했는데 정부 말 이제 못 믿겠다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올라와서 쉬어갈 때다 하니까 슬슬 폭락론자 하락론자들의 유튜브 영상 보니까 금리 인상설 막 나오고 6월 전에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 어쩌고저쩌고 그 매물 폭탄적으로 나온다 등등 또 입주 폭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들고 나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또 걱정을 막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엄청난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무조건 오릅니다. 사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이런 대구권에서도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조정받는 지역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제 주거민들 실제 거기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고 인기 좋고 학군 좋고 입지 좋은 곳에 한정된 곳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주가 특히 근데 많은 곳은 단기간 조정받을 수 있겠죠. 새 아파트 많기 때문에 전세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위치가 좋고 그 해당 지역의 1등 동네 학군이 가장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있죠. 거기 한번 새 아파트 한번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거기도 전세 매물도 없어지고 전세 매물도 바로바로 계약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고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투자 공부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보죠. 근데 해당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동네의 새 아파트는 매물이 많다 하더라도 소진이 되더라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매매 전세가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장난 아니게 쳐다보지도 못할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 내가 못 사니까 저 가격은 말도 안 돼. 가격 더 떨어져야 돼. 아무렴 이 탐욕스러운 투기꾼 놈들 말이야. 이 투기꾼들이 만드는 저건 가상의 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곧 폭락할 거야. 이제 그때 가서 골라서 뭐 사든지 하고 지금은 전세 살면 돼.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는 키보드 워리어분들이 있지만 악플 다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빌기만 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여러분들 어디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보통? 그렇다면 이렇게 뭐 우리가 살고 있지도 않겠죠. 다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생각대로 살고 있겠죠. 본인도 물어보면 정작 물어보면 인기 좋고 뭐 새 아파트에 위치 좋고 역세권에 교통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돈도 많이 별로 없고 이러면 내 집 마련하고 저 구축 가셔가지고 거길 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구축이지만 거기서 살라고 하면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왜 그런 데 살아야 돼, 이렇게 화낼 거면서 말이죠.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게.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욕심이 아니고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에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내 집 마련도 이 하락론자, 폭락론자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휘둘렸다 저기 휘둘렸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해야 되든 공부를 해서 내가 그 타이밍을 찾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서 어려운 선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 통해 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지만 뭐 입주 물량이 많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 시기를 내가 언젠가 찾기 위해서, 그 시기를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드머니 모으고 내가 계획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그 뒤에 내가 실거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 있겠죠. 자, 이 어려운 선택을 스스로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분들이 될 것인가? 두 가지 크게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이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우리가 생활을 또 성인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책임도 지는 스스로가 멋진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영상 마무리 제가 드리면서, 너무나 휘둘리지 말자.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언제 폭락한다, 끝난다, 여기에 너무 자극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확신이 가신다면 그 선택을 그냥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이 영상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 될 가치가 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